나는 신장 이식 수술 13년 차이다.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 1월 19일 신장 이식 수술을 했고요. 약 한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 신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복막투석, 혈액투석, 여기 그 정맥 뽑아서 피 돌리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제 동영상들을 쭉 올리고 있는데요. 어저께 어떤 분이 제가 올린 동영상을 보고,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게 있다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좀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그분하고 나눈 이야기가 오늘 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 동영상을 오늘 찍게 됐습니다. 제가 제목이 이거죠. 신장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그렇게 생각된다면 이 동영상은 결정적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감기를 우습게 보지 마라. 예. 그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었는데, 그게 투석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 이거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금융회사에 다닐 때, 신장이 안 좋다라는 것을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그때 그게 그렇게 심각하다고 얘기하진 않았고요. 조금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저도 그냥 워낙 젊었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게 늘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2000년도 6월인가 7월인가 됐을 것 같아요. 감기에 걸립니다. 근데 기침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감기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 안 갔습니다. 그냥 금방 낫겠지. 근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가까운 병원을 갑니다. 근데 그 병원은 굉장히 이렇게 감기약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처방해 준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준 약을 먹었는데 일주일을 먹었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기침이 더욱더 부담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갔습니다. 또 약을 처방해 주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환자들이 많아서 조금 더 센 약을 처방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침은 낫는 듯 안 낫는 듯 하면서 한 달 반 이상을 끌게 되고, 그 병원은 3번을 방문하고 갈수록 약이 세지는 것을 느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해 가을에 제가 쓰러집니다. 원인은 폐부종이었어요. 폐부종은 여기까지 이제 엑스레이 찍게 되면 허옇게 물이 차 있는 걸 보게 돼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안 거지만 그때 감기 걸린 걸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신장이 조금 안 좋다라는 위험 인자를 알고 있었는데, 그때 조금 좀 지혜롭게 대처했었으면은 투석을 하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기침을 많이 한 거는 그게 단순 감기가 아니었고, 이제 뭔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징후였기 때문에 그때는 감기약을 먹고 버티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그때 크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병원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엑스레이를 한 번이라도 찍어 봤었으면은 폐부종이 나온 게 분명히 보였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좀 인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어저께 이야기를 나눈 그분의 이야기는 그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생기게 되면은 적어도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의 동네 병원을 좀 가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아주 효율적입니다. 제가 그때 감기에 걸렸을 때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조금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다른 병원에서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았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 저희 가족들,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적어도 병원 3군데 정도는 가서 진단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효과를 많이 봐요. 특히 우리 같이 이렇게 신장에 대한 안 좋은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주 소소한 거지만 이러한 선택이 나중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실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때 이 눈썹이 자꾸 눈을 찌르는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눈썹이 안으로 말려갖고요. 그래서 안경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동네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3군데 병원에 예약을 합니다. 그냥 중견 안과 전문 병원, 그 다음에 하나는 대학병원, 또 하나도 이제 대학병원, 이렇게 진단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진단을 받죠. 근데 3군데가 다 달라요. 실제적으로.
진단해서 이 처방 나온 게. 두 군데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고, 한 군데는 수술을 하지 않고 조금 경과를 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병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라고 한 병원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세 군데 병원을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얻게 된 지혜가 있죠. 그래서 그 병원의 권고를 따릅니다. 우리 아이 수술하지 않았고요. 지금 대학생인데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웨이도염에 걸렸어요. 웨이도염은 굉장히 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낫지 않는데요. 귀에서 계속해서 뭐 진물 같은 게 나와요. 회사 앞을 갔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진료를 해요. 그냥 긴 막대기 솜방망이 약을 발라주고 절대 귀를 만지지 말라고 해요. 그 말은 맞는데 그 너무 간지럽고 답답한데 귀를 안 만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갑니다. 근데 그 병원에는 기계가 있어요. 석션이 있어서 여기다 귀에다 내고 뭐 이렇게 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진물 같은 것들 굳어서 이물질이 나오고 너무너무 시원해요. 근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봐서 우리 동네에 있는 마침 이비인후과 괜찮은 데가 있다고 거기 갔는데요. 치료 방법 자체가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료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무슨 병원이 좋다, 무슨 병원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몸을 위한 투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분이 저한테 공감을 하셨던 게, 무슨 질환이 있었을 때 병원 한 군데만 가지 않고 두 군데, 세 군데 가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 이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또 겪었던 경험을 잠깐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고 마쳤는데요. 자, 오늘 나는 신장 이식수술 13년 차이다. 마지막이 아니라 네 번째 이야기는, 감기를 우습게 하지 말고, 증상이 생겼을 때는 병원을 몇 군데 다니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스코 아세요? 아스코 뭔지 아시죠? A, 에스크, 구하고 S, 식 찾으면 K,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오픈,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스코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